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정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동탄 디에트리 1순위 경쟁률이 대기권을 통과해버리고 달나라로 가게 생겼네. 아마도 단군 이래 대한민국 청약사의 최고의 경쟁률로 기록되진 않을까요? 간략하게 오늘 1순위 경쟁률 살펴보겠습니다. 총 302가구 모집에 24만 4,343명이 몰렸습니다. 역시 경쟁률은 대기권 밖을 벗어났죠. 평균 경쟁률 809대 1을 기록했죠. 타입별 경쟁률은 84제곱 A가 453대 1, 84제곱 B가 3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2제곱 A는 5436대 1, 102제곱 B는 1063대 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역시 추첨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102제곱에 많은 지원자가 몰린 듯합니다. 타입별 선호, 비선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죠. 태양 앞에 성냥불 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동탄 디에트리는 이처럼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만큼 시세 차익은 어마머니한 단지로 번호게인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지원하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되시면 깨알같은 당첨 후기 최신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나? 그래도 우리 채널은 뻔뻔해야 당첨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원하는 모든 아파트는 다 내가 접수한다는 배짱이 없이는 절대로 행운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기계적인 산술식에 갇혀 있다면 인생사 재미없잖아요. 오히려 그 산술식을 깨부술 수 있는 럭키 세븐이 있어야 인생의 컬러가 다채로워질 수 있겠죠? 흑백은 안정감은 주지만 단조로워. 올레드 브라운관에서 뽑아져 나온 컬러는 눈을 즐겁게 하죠. 여러분의 청약 도전이 이렇게 컬러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 디에트리 1순위 경쟁률은 이제 대한민국 청약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왜냐? 일단 비서울권에서 이 정도 청약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는 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그림이죠. 아마 그 마중물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었을 겁니다. 근데 과천은 경기권으로 말하기에는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아. 그냥 서울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 사기 경기권 지역이죠. 이런 과천의 분위기를 동탄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동탄은 확실히 서울과는 먼 거리. 처음에 동탄에 입지 좋은 아파트들 저렴하게 뽑아져 나왔을 때 서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저했거든요. 아니 동탄이라는 지역은 들어봤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질 않는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냐는 항의에 가까운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탄은 서울과 심리적 거리감이 잘 좁혀지지 않는 정말 완벽한 경기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지형이 급격하게 변해버렸어요. 비서울권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입지, 빛나는 신축, 빛나는 시세, 이 세 마리 토끼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분양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청약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굳이 서울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동탄 디에트리 분양에 있어서 대표적인 청약 지형의 변화죠. 또 한 가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마 민간 분양에서 이런 흥행 기록의 분위기는 공공 분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서울 접근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겁니다. 대체로 공공분양에 인색했던 수요가 대거 3기 신도시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아서 이전에 색안경 끼고 보았던 공공분양단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단 확실히 주변과 차별화된 입지 안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 점도 무시 못하는 청약 지형의 변화 중 하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구축을 사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부동산 조정기는 분명 부동산 생리상 사이클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러한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내 집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약시장에 등장하는 매혹적인 대규모 분양단지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어요. 동탄 디에트리 같은 컬러를 가진 아파트들 앞으로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굳이 저렴한 구축으로 들어가서 갑작스러운 부동산 조정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내 집 가치에 렉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도 3040 세대는 눈치코치가 빨라서 지금 돌아가는 분양시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결코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청약시장은 얼마나 공급이 제대로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더욱 과열될 수도 혹은 진정될 수도 있는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아무튼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만 갔는데 이제 상황이 반전, 청약의 지형은 청약으로 컴백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질 겁니다. 이번 동탄 디에트르 경쟁률이 바로 이런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동탄 디에트르 경쟁률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어떤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첫째, 뉴 아파트먼트입니다. 웬만하면 신축 단지를 고집하라는 얘기죠. 엊그제 서울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상승률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구축도 구축 나름이지 72주 만에 신축을 뒤로 제친 곳은 다름 아닌 강남. 지금 장난하니? 강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구축이 아니라 금축이다, 금축.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면 이게 한 톤짜리 금이 몇 톤짜리로 바뀔지 계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잠재성을 가진 곳과 비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신축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 내 집 마련의 키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청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상 모두 다 신축 아파트라는 표적지를 붙이고 있는 거니까 굳이 강조 안 해도 될 겁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보이고 있는 기라성 같은 가치 경쟁력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뉴 아파트 시선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디에트르 당연히 신축의 본자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네트워킹 교통망입니다. 동탄 디에트르가 서울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SRT, GTX 때문이죠. 항상 청약 도전을 하실 때 대상 아파트 주변의 교통환경, 즉 단일한 교통환경도 중요하지만 복합적인 교통환경이 더 중요해. 그래서 단선보단 복선을 선호하잖아요. 얼마나 주변 교통망과 소통이 가능한가, 이게 관건입니다. 딸랑 그 역이 그 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역과 어떤 교통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느냐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보로 몇 분? 이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차로 이동하더라도 내 집 주변의 여기 핵심역을 관통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핏줄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 near job. 일자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죠. 직주근접. 동탄이 뜨고 있는 이유는 주변 산업단지가 장난이 아니죠.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교통이 외롭지 않은 겁니다. 죄다 일하려는 사람들 실어오고 실어주고 그러니 도시가 빅뱅,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주변에 어떤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교통환경과 함께 쌍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이번에 동탄 디에트르 분양으로 인해서 생긴 청약 시에 꼭 들여다봐야 할 부분 나이스 컴퍼니, 소통하는 건설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동탄 디에트르의 흥행 성공은 일단 청약자들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점. 어떤 면에서? 분양가 면에서. 가뜩이나 고독강일 분양가 때문에 수많은 청약자들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무슨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가 주변 시세를 따라가려고 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아파트 사는데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봐. 100억 자산가도 대출 끼고 삽니다. 왜? 나머지 돈은 다른 데 투자해야지. 부동산 1도 모르는 사람이 올 현찰로 집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첨제라고 내놨는데 이게 9억을 훌쩍 넘어버리네? 이러면 대출이 상당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DSR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건 간단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는 예외. 이런 법조항 하나 신설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거든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해결 방안 나올 듯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한 계단, 두 계단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대방건설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출렁거릴 만도 한 분양가를 호방하게 받아버렸네?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이 액션 하나로 대방은 청약자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는 소통하는 건설사라는 이미지를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청약자들 마음에 심은 건 사실입니다. 현 건설사들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분양가 때리는 거 보면 안 살리면 말고 시길 때가 많죠. 과연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동탄의 흥행몰이쯤은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또 다른 기록 경신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청약 도전하실 때 무조건 브랜드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 청약자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하려는 나이스 컴퍼니인가를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참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텐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파트만 팔지 말고 아픈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양가로 보답하는 건설사들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동탄 티에트르는 정말 대한민국 청약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아름답게 퇴장을 하네요. 부디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에게 행운의 여신 그 찰나 같은 미소를 볼 수 있는 당첨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약할 때 뉴 아파트, 네트워킹 라인, 니어 잡, 나이스 컴퍼니 4N의 확실한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